별가루 창작 오디오 드라마 세 번째 이야기 160만원짜리 경험. 이 이야기는 작가 별가루의 실화와 허구가 섞인 픽션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들은 실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가의 창작물로 작가의 허락 없이 게시, 녹음, 촬영을 금지합니다. 본 글을 대본으로 보고 싶거나 낭독해 올리고 싶으신 분들께선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단,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맞는 스승의 날, 난 졸업생의 신분으로 내 모교를 찾았다. 뭐가 이렇게 많이 바뀐 건지. 오랜만에 찾아온 학교 앞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사라졌다. 시코땡 사이즈로 저렴하게 판매되던 코코넛 스무디가 일품이었던 카페도, 내가 돈이 없을 때마다 끼니를 때웠던 저렴한 돈가스 집도, 동기들의 선물을 사러 자주 들르던 소품샵과 연주회 때마다 들렀던 큰 꽃집까지 전부 다 사라진 거다. 학교 앞에 있던 식당들이나 가게들이 사라지는 건 솔직히 학교 다니는 중에도 많이 봐왔지만 바로 앞에 있는 건물까지 하나 사라진다는 건 좀 많이 당황스러울 정도다. 이렇게까지 바뀔 일이냐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난 그대로 고개를 들어 저 위에 있는 학교를 바라보았다. 학교만 그대로네. 분명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이려고 페인트 칠이나 새로운 간판들을 달아둔 듯 했지만 안타깝게도 내 눈에 보이는 학교는 몇 년째 그대로다. 사실 내 학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좋아하는 편이기에 오히려 그대로인 학교가 퍽 반갑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냥 그런 내 모교에 이런 꼬라지로 찾아온 내가 한심한 것 외에는 꽤 아무렇지 않은 시작이다. 쨍쨍 내리쬐는 햇빛과 달리 시원하고 세게 불어오는 바람에 난 잠시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뜨거운 햇빛의 향이 그리고 시원한 바람의 향이 동시에 내 콧등을 간지럽히고 만다. 5월이라는 달이 이렇게 여름다울 수가 있나? 이렇게 감성적이 될 순간에도 문득 에어컨 청소를 미리 해서 다행이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다. 감성적인 걸 어지간히 쑥스러워해야지. 혼자 하는 상상에서조차 감성적인 것을 쑥스러워하는 내가 참 어이없다. 화분 예쁘다. 아, 우리는 꽃다발에 수제 양갱 세트로 준비했는데 우리도 화분으로 할 걸 그랬어. 야, 화분은 이미 졸업생 선배님들이 오셔서 뒀을걸? 우리같이 돈 없는 학부생은 그냥 이렇게만 준비해도 대단한 거야. 학생이 학생들처럼 보이는 두 아이가 꽃다발과 고급 양갱 세트를 들고 내 앞을 지나간다. 그 학생들을 시작으로 주위를 둘러보니 여기저기서 화분이나 꽃다발을 들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는 정말 누가 봐도 고급진, 비싼 선물 세트를 들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저 떡 내가 아는 것만 해도 기본 30만 원인데 세상 멀쩡히 어두운 나마저도 알고 있는 비싼 선물들을 눈앞에서 보니 내 손에 있던 선물들이 더욱 초라해 보인다. 내 손에 있는 선물은 견과류 세트와 조그마한 카네이션 꽃다발 하나가 전부였거든. 그럼에도 이것이 내 최선이란 것은 바뀌지 않는다. 백수라서냐고? 차라리 그러면 체면이라도 덜 상하지. 난 취업했던 사람이다. 일을 구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황세연님의 잔액은 13,460원입니다. 그 잘나빠진 월급이 40만 원이라서 그렇지. 와중에 교통비고 식대고 지원해주는 거 전혀 없던 회사였다. 거기서 다 빠지고 하다 보니 남은 통장 잔액으로는 도저히 살 수 있는 선물이 많지 않았다. 카네이션 꽃다발을 하나 겨우 살 수 있음에 한숨을 내뱉던 난 졸업하고 처음 뵙는 교수님께 이렇게 초라한 선물을 드릴 수는 없다며 운전면허 시험을 위해 따로 모아둔 돈에서 일정 금액을 빼와 선물하기 좋은 견과류 선물 세트 하나를 사들고 올 수 있었다. 그래, 이렇게라도 챙겨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지 않는가. 그렇게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난 교수님의 연구실로 향했다.
졸업하고도 스승의 날을 챙길 수 있는 스승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람들은 알까? 사실 살면서 내가 스승의 날을 챙길 정도로 정말 인생의 큰 스승님은 만난 적이 없었다. 정말 이 스승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내 인생을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큰 응원이 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경험은 아예 없었다. 그러다가 정말 예기치 못하게 상상도 못한 곳에서 난 그런 스승님을 만나 뵙게 되었다. 그리고 그 스승님이 바로 내가 지금 찾아뵙는 교수님이시다. 사실 난 내가 진학하게 된 과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저 주변에서 가라고 했고 이것 말고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온 과일 뿐이었다. 교수님께서는 그런 내가 학교와 과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던 때에 나를 곧게 잡아주신 분이셨다. 이 과에 진학한 데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고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분도 바로 교수님이셨다. 덕분에 나는 조금 과장 보태서 인생을 보는 시선을 갖게 되었다. 물론 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해도 졸업하자마자 구한 첫 직장을 실수했으니 더 할 말은 없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런 실수에도 마냥 좌절하지만은 않은 것조차 대학 시절 내 시선을 잡아주신 교수님 덕분이라 생각하기에 이렇게 없는 살림에도 난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러 이곳에 온 것이었다. 내 노크 소리에 잠시 정막이 돌더니 이내 교수님의 연구실 안에서 네 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난 여전하신 교수님의 반응에 순간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교수님 연구실의 문을 열어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래. 어서 와라. 요즘 많이 바쁘지? 아휴, 이제 바쁜 거 끝나고 더 바빠지고 있죠. 난 평소처럼 교수님께 편하게 인사를 드린 뒤 자리에 가방을 두곤 교수님께 내가 가져온 선물을 드리며 누구나 하는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교수님, 졸업생 치곤 좋은 건 아니지만 견과류 세트랑 카네이션 꽃다발입니다. 스승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가져오니. 하여튼 간에 고맙구나. 그나저나 잘 지내셨어요? 학교 다닐 땐 매주 뵈었는데 졸업하고 몇 달 못 뵈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난 어제도 널 본 것 같은데 진짜 하나도 안 믿긴다. 아, 교수님도 참. 새내기 땐 교수님 앞에서 바짝 얼어서 네 거리기만 한 탓에 교수님께서 날 따라하기까지 하셨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냥 웃기다. 내가 자리에 앉자 교수님께선 헛기침을 몇 번 킁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그래, 어제 주민이한테 가볍게 이야기 들었다. 요즘 많이 힘들었다며? 아, 네. 진짜 별일이 다 있었죠. 나와 친한 선배 언니로부터 내 이야기가 어느 정도 교수님께 들어간 듯 했다. 당장 나도 그 선배 언니도 바빠 연락을 자주 못했다만 그래도 그 몇 번의 연락 사이로 서로 어느 정도 큰일이 있었는지는 대충 알고 있었으니까 난 교수님께 더 자세한 내 이야기를 해드렸다. 알바를 구하려다가 덜컥 취업으로 이어진 상황에서부터 받은 취급까지. 물론 큰 사건에 대한 이야기나 팀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나름 고객과의 일이기도 하고 솔직히 거기까지 안 가도 들을 이야기는 많았으니까. 내 이야기를 듣던 교수님께선 덤덤한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참 일은 맞았는데 전 어디 회사 밑으로 가면 안 되나 봐요. 무슨 그런 소리를 널 제대로 취급해주고 정당한 대가를 치러주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로 가면 되지. 이건 그 회사가 이상했던 거다. 교수님... 아, 얘 또 이러네. 내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하자 교수님께선 이젠 익숙하단 듯 픽 웃으시며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들어주셨다. 그런 교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웃으시더니 내게 질문 하나를 해주셨다. 세연아, 넌 네가 어느 정도 급여를 받길 원하니? 많이는 바라지도 않아요. 9to6로 주 5일 일하고 월 200씩 정도? 최저시급 제대로 챙겨주고
한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만 만들어주면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월급은 첫 달 40만 원, 다음 달에 중간에 그만둔 날짜 제외하면 21만 원이죠. 그마저도 회사 시스템상 저한테 물어내라고 한 것들이 있어서 저 21만 원도 그대로 날라가 버렸지만요. 그럼 남는 금액은 40만 원이라는 건데 200에서 한번 빼볼래? 네? 갑자기 내 희망 급여에서 내 월급을 빼라시던 교수님의 말씀에 난 순간 당황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궁금해서 여쭤볼까도 생각했지만 그걸 물으시는 의도가 뭔가요? 아니, 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라고 말한다면 100% 되바라진 사람으로 보일 것이기에 난 교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뺀 금액을 말씀드렸다. 160입니다. 세연아, 그게 네가 쓴 비용이다. 내가 대답하자마자 교수님께선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내가 쓴 비용이라고? 난 무심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그대로 드러냈고 교수님께선 그런 내 얼굴을 보시더니 열정적으로 하지만 사뭇 진지하게 말씀을 이으셨다. 넌 원래 그 정도 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40만 원을 받았지? 그러면 넌 지난 한 달간 160만 원을 손해본 셈이란다. 그런데 사실 그걸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 너 예전에 다니던 학원들은 기억하지? 그 학원에 가서 넌 매달 3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지불했고 그 학원에서 너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얻었잖니. 지금 상황도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단 소리야. 정확히 말하자면 다시는 이런 곳에 가지 않을 거라는 사회적 경험을 너가 네 돈 160만 원을 지불해서 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한 경험은 160만 원짜리 경험이란다. 교수님의 말씀에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걸.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난 솔직히 내 상황을 이딴 식으로 만든 나 자신이 싫었고 미웠고 너무 창피해서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래서 사실 요 며칠 사이로 그 자책감 때문에 무력감에 빠져 지냈다. 어떻게든 생각 끝에 긍정적인 말을 덧붙여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쳐댔지만 그 무력감을 없애는 건 아니었거든. 계속 숨길 뿐이던 무력감은 항상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고 그 불쾌한 감정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게 된 것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 내가 직접 돈을 지불한 160만 원짜리 경험이라고. 내가 멍하니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교수님께서는 걱정이 되셨는지 급하게 말을 덧붙이셨다. 무조건 좋게만 보라고 말한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지난 4년간 봐온 너를 생각했을 때 그것 때문에 혼자 앓고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이란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만 말고 그렇게 생각해서 너를 좀 달래주란 소리였어. 이해합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배워온 지가 얼만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치? 하여튼 황세연이 진짜 많이 컸다. 난 나도 모르게 또 나쁜 버릇을 내보내고 말았다. 감성적이 되면 쑥스러워서 더 오버하기 말이다. 하지만 그 모습을 나무라지 않는 교수님이 계셔주신 덕분에 이 버릇도 가볍게 고쳐야지 라고 생각하게 돼. 정말 졸업했다지만 아직 한참 더 배울 것이 남은 것 같다. 저 이야기 뒤로는 지금 학교가 어떻게 흘러가고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에 대해 해주시는 이야기를 듣다가 재학생의 레슨 시간이 되어 이만 인사를 드리고 나왔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나온 뒤 하늘은 좋다. 개운하게도 푸르고 울렁거렸다. 그저 스승의 날이라 인사를 드리러 온 것뿐인데 내 치부가 된 그 회사에서의 경력이 아닌 160만 원어치의 경험이 되었다. 사실 이딴 경험이 160만 원이나 될 것이라는 생각에 열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초년생일 때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크게 손해를 보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닌가. 이 젊은 시기에 크지 않게 손해를 보며 한 경험인 것을 생각해보면 아주 싸게 먹힌 거지. 일단
이렇게 효율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딴 일을 경험한 가격이 40만 원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앞으로 크게 나아갈 경험의 바탕이 된 것을 구매한 비용이 160만 원이라는 사실에 도달하면서 내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다. 그것만으로도 난 사회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용기가 앞설 수 있게 되었는걸. 지금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번엔 200만 원어치의 경험을 하러 가볼까? 돈을 주는 것 말고 받는 것 말이다. 그렇게 혼잣말을 웅얼거린 난 이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웃어버렸다. 스승의 날에 조금 이르게 찾아온 졸업 후 내 첫 여름이었다.